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척 뒤진대요. 근데 돈은 막상 안 쓴대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태국 골프에 대한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과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태국 골프는 성수기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이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골프를 오시다 보면 굉장히 밀린다고 보면 돼요. 한국 사람뿐만이겠어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여러 그 나라의 사람들,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들 동남아시아로 넘어오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치앙마이도 마찬가지고 파타야도 그렇지만 방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골프장이든 차라리 태국은 조금 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아주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이런 데, 필리핀 이런 데. 근데 난 그런 데는 조금 치안 때문에 위험해서 안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도 상당히 밀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태국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간혹가다 중국인들이 6인 플레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태국인들은 아마 성수기 때 골프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태국인들은 한 번씩 내기를 하면 8명씩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때는 그린 위로 16명이 올라갑니다. 지금 자료 영상 보시면 제가 찍어놨던 건데 한번 보시면은 16명이 올라가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뒷팀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자친구분이나 아내분하고 둘이 갔는데 앞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 그냥 대기하다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앞질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질러 가도 그런 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성수기 때는 안 밀릴래야 안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안 밀리는 골프장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태국 수완나품 공항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벗어나야 돼요. 그럼 거기는 조금 덜 밀릴 수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골프장. 골프장의 컨디션도 괜찮고요. 뭐 식사 이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그런 쪽은 조금 덜 밀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지훈련 가시는 분들, 전지훈련 가는 그런 아이들, 뭐 이런 선수를 육성하거나 요런 곳의 아카데미에선 그런 골프장을 컨택을 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숙식을 하고는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3박 5일, 뭐 4박 5일, 4박 6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괜찮아. 갈 때는. 그러니까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 좁아 터져요. 죽어요. 그냥. 나는 그냥 6시간 비행이 뒤질 것 같거든요. 이코노미를 타면. 이 레그룸에 이렇게 무릎이 닿아서. 앞사람 뒤로 이렇게 조금 제기기라도 하면 진짜 지옥을 맛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올 때는 온다고 쳐요. 자, 근데 3시간 정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승용차도 뭐 이렇게 엄청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타고서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적막해. 그냥 골프장하고 골프텔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편의점도 없어. 뭐 이런 데에서 3박 5일, 4박 5일.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잔디 상태가 조금 더 괜찮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잔디가 그렇게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떡잔디가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는 성수기 때 오시는 걸 좀 비추천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 치여서 뒤진다. 그리고 올 때 끝났잖아요. 오잖아요. 3시간 타고 또 차 타고 또 3시간 타고 오잖아요. 제가 치앙마이를 골프 여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치앙마이 어디에 있든 골프장이 30분 내외로 있거든요. 근데 방콕의 호텔 같은 데에서 한번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1시간 반. 만약에 끝나고 돌아오는데 오후 4시가 걸렸다. 그러면 오는 시간 한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걸릴 겁니다. 차에 타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래 차에 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한 불편함을 야기시킵니다. 자, 그 불편함은 우리 서로 같이 온 사람들의 감정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야, 씨발 이렇게 불편한데 씨발 이거 왜 오자고 그런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 돈 내고 한국 가는 게 낫지. 한국에서 공 치는 게 낫지. 이 정도로 약간 불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성수기 때 가급적이면 나는 안 오는 것을 추천을 한다. 이 땡볕에 요 땡볕, 지금 시간이 12시 34분. 이 시간에 나가서 아무리 이거 쓰고 손선풍기 들고 캐디가 아무리 우산을 씌워주고 뭐 토시를 하고 암만 뭘 해도 더워요. 그냥 더운 건 더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덥습니다.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 봐. 앞팀 그늘에서 대기하고 있다? 더워요. 엄청 더워요. 대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치앙마이의 지금 현재 날짜는 9월 며칠이요? 5일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갈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더워요. 근데 이제 우리 겨울 때 12월, 1월, 2월에 여기 오면 안 더울 것 같죠? 여긴 겨울이니까. 아니요,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기다림을 최소화시키려면 골프장을 사야 된다. 그거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요게 성수기 때 동남아 골프의 최대 단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딜 가든 사람이 많습니다. 쇼핑몰을 가도 사람이 많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사람이 많을 것이며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 줄 서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급받는 느낌? 난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사람 많은 데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없는 데를 어떻게든 찾아다니죠. 근데 성수기 때 오시면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로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마주칠 거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골프장 안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 말하는 게 진짜 이 정도로 말합니다. 너무 아니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릴 텐데, 와 진짜 싫어요. 극혐이에요. 진짜 너무 싫어요. 어딜 가든 중국말 들릴 거고 어딜 가든 한국말 들릴 거예요. 그냥 싫어온 게 아닐 수도 있다. 성수기 때는 그럴 수 있다. 단점 두 번째입니다. 단점 세 번째, 다 비싸요. 저렴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갖고 뭐 가격이 저렴하다는 둥, 태국은 뭐 되게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그런 가성비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한번 여기 와 보세요. 성수기 때 와 보세요. 절대 안 그래요. 방콕 가보십시오. 서울보다 더 비싸요. 물가가 장난 없습니다. 태국의 2023년 1인당 명목 GDP가 7,20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 수준만큼의 금액이 저렴하냐?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방콕, 뭐 파타야, 뭐 이런 쪽에 좀 버라가 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의 그런 GDP 금액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렴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건 이 돈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고 밥을 먹는데 3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입니다. 3만 원이면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밥 먹는데 3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야. 근데 여기 왔는데 샐러드 이렇게 하나에 300바트야. 300바트. 그래갖고 300바트가 뭐 일단 이 금액이 이게 체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거 시켜.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금액으로 6, 7만 원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카지노를 갔을 때 그 칩을 주잖아요. 근데 그 칩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내게 되면 굉장히 이 돈이 많게 느껴지는 반면 그런 칩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사실상 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막 베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트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비싼지 싼지도 잘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팁, 그냥 100바트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음료수가 100바트구나. 이게 그럼 10,000원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4,000원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돈을 더 막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 하면 이제 콘도를 이렇게 좀 얻거나 수영장이 있는 콘도를 얻거나 그래서 뭐 한 달 살이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여기서 살면서 뭐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제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7시 정도에 티오프를 해요. 그리고 9시에 끝내요.
한 40불 정도 치고.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덥거든요. 그래서 빠져요. 골프장에서 빠지고 호텔로 와서 샤워하고 마사지 받고 점심 먹으러 브런치집 갔다가 한 3시 정도에 골프장 출발해서 4시에 티오프를 하고 해 질 때까지 6시 반에 거의 해가 지거든요. 해 질 때까지 공을 치고 다시 호텔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는 거. 뭐 그게 일단 제 일과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조금 여기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 3박 4일, 3박 5일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은 훨씬 바쁠 거예요. 많이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들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고 어느 골프장을 가고 어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3박 4일, 3박 5일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코노미 타고 오셔서 다시 이코노미 타고 가시는 게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코노미를 처음에 타고 올 때 저녁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있고 아침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있는데 대부분 저녁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박 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야 뭐 그냥 왔으니까 뭐 잠잘 시간도 아니고 친구들과 같이 오면 수다 떨면서 오면 되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갈 때는 대부분 거의 밤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6시,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코노미 타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옥을 맛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타고 간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 지옥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코노미를 타고 오는 건 괜찮은데 갈 때는 비즈니스 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실 거다. 근데 비즈니스를 탈 거면 3박 4일, 3박 5일은 절대 비추천한다. 왜냐면 비행기 값만 250만 원 돈 하거든요. 왕복이. 근데 그 돈을 미쳤다고 3박 5일에 쓰는 건 나는 굉장히 비추해요. 그러면 이코노미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코노미를 타고서 날라올 때 겨울에 50만 원, 60만 원 돈 해요. 비행기 값이. 그리고 여기서 공 치는 것도 쌀 것 같죠? 아니요. 그린피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싼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시간 차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오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여기 주변에서 그린피가 한 15만 원 돈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거 외에 또 더 저렴한 것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그런 데는 일단 미어 터져요. 사람들. 그리고 15만 원짜리에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요. 그냥 미어 터진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 졸라 많다고 보면 돼요. 계속 이 땡볕에 대기해야지. 또 샷 했는데 또 여기가 이제 그 잔디가 약간 떡잔디가 많아갖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뒷땅 치면 공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막 공도 잘 안 맞지, 막 퍼팅을 해야 되는데 땡볕에 막 캐디가 아무리 우산을 씌워줘도 라이 이거 보고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그린 스피드 또 제각 다 틀리니까 또 뭐 들어가지도 않지. 스코어는 스코어대로 안 나오지. 재밌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을걸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사람도 밀리고 물가도 비싸고 그럼 저는 동남아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2월에서 2월까지 그냥 스크린 치고 노는 게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태국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있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비행기 값을 뽑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그렇게 3박 5일, 4박 5일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코노미 타고 그렇게 가시면 고생길이 불보듯 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점이라는 것은 음식들 맛있고 이렇게 이쁜 브런치 집들이 많고 수영장 잘 돼 있고 골프장 잔디 상태 좋고 사람들 착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점이 단점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저는 치앙마이를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방콕이랑 파타야 가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순박함은 당연히 못 느끼실 거라고 봐요. 치앙마이에 골프장이 15개인가 있는데 성수기 때 치앙마이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5개의 골프장이 꽉꽉 들어찹니다. 골프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숙소들이, 호텔들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힐튼이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좋아하는 숙소가 라띠란나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데는 1박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호가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즈니스 타고 치앙마이에 와서 15일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브런치 즐기고 골프도 하루에 18홀 정도 편안하게 치고 밀리지 않게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매년
5월달, 6월달 그때 오시거나 매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오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6월달에 한 번, 그리고 9월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 오시면 좀 많이 빡셀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골프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 5천만 원씩 디파짓을 걸어놓고 한국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만 부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자청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는 더 줘야 그 골프장 부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짜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한 60대, 70대 된 분들이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어깨 동무를 하고 돌아다니는 한국인 분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짜치기도 하고 킹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망신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의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시선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제가 조금 킹받는 거예요. 노인네가 주책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싫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가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여기에도 유흥가나 환락가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파타야랑 방콕에 이만큼도 못 비벼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막 밤문화가 막 허벌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앙마이의 여행을 골프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되게 추천하는데 그런 유흥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대. 지금 보니까 그 필리핀의 뭐 클락이라든지 베트남의 뭐 그런 다낭 뭐 이런데 여자들이 이쁘고 하룻밤에 뭐 한 8만 원에서 뭐 한 15만 원 주면은 뭐 하룻밤을 이렇게 황제처럼 대접하고 갖고 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한국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부디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쪽팔리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유흥가 그런 술, 그다음 바 이런 데 가갖고 여자 어떻게든 해봐갖고 뭐 어떻게든 잡아뜨려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띄는데 진짜 꼴 같지 않고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특히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다들 젖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못하는 거 여기 와서 하나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아내분들이 있으면 남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데 뭐 태국, 파타야, 방콕 뭐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해외로 친구들끼리 골프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못 가게 좀 뜯어 말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왜 뜯어 말려야 되냐면 남자들끼리 온다거나 했을 때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유흥가를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유흥을 하러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에서 자칫하면 성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성병이 걸리면 그 남편이 고스란히 돌아와서 아내한테 바로 그냥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렇게 그런 대로 좀 내보내는 거를 저는 아내분들이 조금 반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 캠프를 많이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구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막 답을 도출해내지 못했던 그런 적이 없는데 이 골프 여행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월, 1월, 2월에 일단 한국이 추우니까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오면 사람이 졸라게 많지, 비싸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한가로운 9월, 10월에 온다고 하면 한국에서 9월, 10월을 지내면 훨씬 더 난데 훨씬 더 저렴하고 비행기 안 타도 되는데 차 타고 그 다음날 일도 볼 수 있는데 미쳤다고 여기 오나? 올 일이 없죠. 그렇다고 12월, 2월 그 상간에 오면 사람 또 졸래게 밀려. 그럼 왜 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회원님들 불러다가 회원님들 내가 같이 라운드를 돌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 4인 1팀, 3인 1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골프장에 얘기해서 제가 골프장에 얘기하면 되니까 카트 하나 따로 빼갖고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지. 따라다니면서 회원님 거기에서 우리 아스라이 아이언 나오면 이렇게 이거 다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라이각 이렇게 낮춰갖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가 좋네. 이 상태 기준으로 나머지 클럽 해놓고 다음날 다시 한번 라운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공을 쳤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봐요.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슨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갖고 일주일 진짜 보람차게 해갖고 딱 보내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성수기 때 졸라 밀리지. 그 다음에 그 골프장 사람들이 그 골프장에 관련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약간 보복 인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 못 벌었으니까 그 못 벌은 거를 지금 벌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태국에.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죠. 극장도 얼마 전에 그 최민식 씨랑 뭐 이렇게 썰레썰레 했더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못 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벌어야 된다. 가격을 그래서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납득을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여기 안 오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똑같은데 한국하고? 그러면은 여기 못 온다고 와. 여기 와갖고 왜 이렇게 땡볕에 살 태워가면서 여기서 미쳤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다. 나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홀 치거든요. 저는 회원권이 있으니까 그래요. 코로나 때 특정 골프장에서 자기네들 돈 없다고 회원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원권을 구입을 했던 거고 그때 2인권으로 해갖고 10년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라서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부킹 없어도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때나 치고 그냥 아무 때나 빠지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캐디피랑 카트비만 내면 돼요. 뭐 캐디 팁도 좀 주면 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그때까지 공 치고 그 다음에 스케줄 지켜서 또 이제 호텔 와서 또 마사지 타임에 마사지 받고 뭐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 먹으러 가고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공 치고 또 엄청나게 사람 많아갖고 또 밀리고 이건 내가 여기서 씨발 공을 치려고 온 건지 아니면 기다리려고 온 건지 어느 정도 헷갈릴 때쯤 이제 샷 하셔도 돼요 요질 안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야 이 시기에 와서 사람 없는 홀을 막 피해가면서 공을 치죠. 근데 태국 현지인들이 8명씩 공을 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린 위로 16명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뒤에 한번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끼고 나면 성수기 때는 제끼고 나서 내가 제낀 홀을 그 사람들이 많아서 제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낀 홀을 다시 칠 수 있냐? 또 그러지도 못해요. 물론 골프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나 좀 아까 정말 저 홀 제꼈잖아. 그러니까 한 홀 더 쳐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당신이 못 기다려서 제낀 거잖아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족같죠. 여러모로 족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성수기 때 감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좁아 터진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것도 감내를 해야 되고 비싸진 물가도 감내를 해야 된다. 나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앙마이 뿐만이 아니라 태국 여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기억을 가져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기억이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서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즐거운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 좋은 추억으로 남는 법인데 많은 그런 태국 전문가들 엄청 많더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40바시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둥, 뭐 50바시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둥, 뭐 1,000원, 2,000원 돈이겠죠. 그거 갖고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유튜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안 와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발품 팔아갖고 BTS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볼트나 그랩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나름 자기 딴에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면서 합리적 소비를 한다면서 온갖 예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못하겠다. 나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가이드가 있는데 담당 가이드한테 하루에 12만 원 나갑니다. 1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12만 원이 나가고 저 혼자 쓰는데 12만 원인 거예요. 오면 보름 정도 있다 가니까 저 친구도 돈을 꽤 받는 편이죠. 근데 그때만큼은 제 비선 거예요. 지금도 저쪽에 짱 박혀갖고
커피 홀짝홀짝 대면서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 찍을 때까지. 항상 저런 식이에요. 내가 아침에 어디 브런치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리스트를 한 10개 쭉 뽑아줘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가자 그러면 그래 여기 가자. 그럼 거기 가는 거고, 거기가 조금 괜찮았어 그러면 다음날 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오전에 골프 치러 가서 공 칠 때까지 얘는 클럽하우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내 차에다 다 실어놓고 차 미리 시동 걸어갖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나는 그냥 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 가고 내가 샤워할 때까지 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 마사지 받고 올게 그러면은 계속 기다려요. 마사지 받고 와갖고 그냥 여기서 좀 쉬다가 가자 공 치러, 그럼 같이 또 공 치러 가고, 그러다가 뭐 나 센트럴 페스티벌이나 센트럴 플라자 가갖고 뭐 살 게 있어 딱 그러면은 가 그러고서 그냥 나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내가 뭐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좀 짐이 많아. 그러면 카톡해요. 너 이거 차에다 실어놔. 그러면은 이거를 차에다가 또 가갖고 딱 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 끝나면 한 400바트에서 500바트 정도 팁을 줍니다. 내가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라고 하고 팁을 줘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오늘 내 일과에 맞춰줘서 고맙다 인사하고 서로 헤어지고 다음날 또 만나서 그런 비슷한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태국에 와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박 5일을 온다든지 4박 5일을 온다든지 그렇게 짜여진 스케줄 속에 빡빡하게 움직이면 태국은 그냥 덥고 짜증나고 뭔가 차만 오래 타고 뭔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는 가성비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많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느니 한국에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말 그대로 저는 여행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행하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쉬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벌어서 여기에서 돈을 쓰는 거, 나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야 태국에는 이게 싸다며, 야 이런 거 코코넛 쉐이크 이런 거 코코넛 스무디 같은 거 이런 거 뭐 한국 돈으로 2,000원 1,000원밖에 안 한다며. 맞아요. 잘 찾아다니면 1,000원 2,000원 하는 데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데는 4,000원 줘야 돼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돼. 찾아봐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안 찾아보고 이렇게 4,000원짜리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4,000원짜리 한국 가서 먹어도 4,000원이 뭐야, 8,000원씩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직도 저렴해요. 근데 이 저렴한 것을 성수기 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놀러 와갖고 다 조져놔요. 비싸게 올려버려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여행 오는 한국 사람들을 눈탱이 치려고 가격을 막 올립니다. 한국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돈을 지출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뭔가 총판 같은 느낌? 골프채의 그런 총판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많이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물론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겠지만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합리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넘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쓴 만큼 편안해지는 거고 돈을 안 쓴 만큼 불편해지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돈을 뒤지게 안 쓰려고 그러고 세상 있는 척은 혼자서 다 막, 여기 보면은 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있는 척 뒤진대요. 근데 돈은 막상 안 쓴대요. 뭡니까 쪽팔리게. 진짜 그게 뭐예요? 차라리 중국 사람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돈을 쓰기라도 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도 안 쓰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쪽팔리게. 이쪽에 와서 여자들을 그렇게 20대 30대를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어깨동무하고 다닌다는 건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의 보상 심리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 쳐다봤을 때 참 같지 않고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갖고서 겨울에 뭐 공치러 온다, 훈련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오셔갖고 훈련 절대 할 수 없어요. 밀리거든요.
훈련 절대 안 되고, 훈련하실 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시간 나가서 좀 조용한 골프장에 가갖고 하루 종일 공쳐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훈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3박 5일 그냥 그렇게 패키지로 한 120만 원, 뭐 130만 원 해갖고 그냥 놀러 오시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동남아의 좋은 기억을 가져가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기다릴 수 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골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렴한 데는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는데, 비싸지 않아도 되는데 비싼 곳이 이유 없이 비싼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유익한 정보를 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와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느껴봐야 태국이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밀림을 겪어보고 스스로 눈탱이도 맞아보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주관적으로 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에 안 찰 것 같다. 그렇다고 제가 주관적인 색을 놓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여행만큼은 조금 주관적인 색을 취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내가 뭐라고 좋다고 얘기를 해갖고 저를 또 믿고 왔는데 또 갑자기 그냥 거기에서 불편함이 막 느껴지고 하면 저 또 문제 있잖아요. 괜히 여러분들 상대로 뭐 장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행동은 딱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대마초 가게가 있다고 해서 거기 들려갖고 저거 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어프로치 했는데 그때 담배를 피고 있었어. 근데 꽁초를 바닥에다 놓고서 발로 비벼가지고 끄고 싶어.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캐디하고 어깨 동무하고 막 약간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여기 이 태국은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요상한 비용신 같은 프레임 좀 씌워갖고 오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안 되는 게 태국에서도 이 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독자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외에 그 다수의 그런 미친놈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태국에 진짜 내가 낸데 하면서 돌아다니는 한국 병신 새끼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병신 새끼들 눈에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 그냥 다니는 곳만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이제 제가 PD를 구해야 되는데, PD를 구하면 이제 PD가 돌아다니면서 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와도 된다, 여기는 와도 된다. 제가 그렇게 딱딱딱딱 해드리면 딱 그 순서대로 돌아다니시면 여러분도 좀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PD 구하면 제가 다음에 와서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쁜 행동들 있죠? 그런 거를 우리 독자님들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착해요. 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착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착한 사람 대비가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왕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처럼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돈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서 왕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부상 입지 마시고요. 즐거운 골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세.